1985년 봄, 정태호, 27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머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쳤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박민수, 28살.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회사가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호를 선택했죠. 둘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났고 4년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죠. 배경도 성격도 달랐지만 묘하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 아이디어, 내 자본 완벽한 조합 아니야? 태호가 웃었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놈이 내 사업 파트너라 망해도 후회 없겠다. 그렇게 동심무역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태호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앞서갔고 민수의 자본과 인맥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개척했고 일본 바이어들과 계약을 따냈습니다. 3년 만에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0년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장만 되면 둘 다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태호에겐 가족도 생겼습니다. 아내 수진 그리고 5살 된 딸 은서.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죠. 두 집안은 한 가족 같았습니다. 1990년 11월에 어느 밤 태호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고 취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혐의는 횡령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회사 돈을 빼돌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태호 명의의 해외 계좌, 태호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전부 진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호는 믿었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10년지기 친구가 형제 같은 놈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가 그럴 줄은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정말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야, 박민수. 내가 왜 이래? 나야 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는 태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듯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음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년 태호는 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 수지는 면회를 한 번 왔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 민수 씨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뭐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날 믿어줘. 나야. 너 남편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난 은서 생각해야 해. 정과자 딸이라는 소리 그 애한테 듣게 할 수 없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출소했을 때 이혼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은서는 엄마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1993년 출소한 태호는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정과자 그 두 글자가 그의 전부가 됐습니다. 취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운 좋으면 일당 3만 원을 받았고 운이 없으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 박민수 왜 그랬을까? 10년을 같이 했는데. 형제라고 불렀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쳤습니다. 복수해야 한다. 반드시 그놈이 나한테 한 것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 생각만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막노동을 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이를 악물고 모았습니다. 목적은 복수. 2005년 그는 드디어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 주소로 가봤습니다. 건물은 있었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신무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동신무역 IMF 외환위기로 부도. 박민수 대표 개인 파산 신청. 1997년 기사였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전 동신무역 대표 박민수 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판정. 2003년 기사였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꿈꿔온 복수. 그 대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민수가 있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 건물은 낡았고 정원은 좁았습니다.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억만장자였던 남자가 머물 곳이 아니었죠.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수하려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망한 인간을 더 망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노인을 밀고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웠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 바람 쐬세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 기억을 잃은 표정. 그는 바로 옆에 앉은 태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 박민수인가? 자신감 넘치던, 카리스마 있던, 모든 걸 가졌던 그 남자가 이렇게 됐는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요양보호사가 돌아와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태호는 또 그 벤치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요양보호사가 민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휠체어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태호는 또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수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호는 매일 그 벤치에 갔습니다. 민수도 매일 나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복수심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망가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민수가 침을 흘리는 모습, 말을 더듬는 모습,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그걸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천벌이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의 대가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3시가 되면 발이 근질거렸습니다. 그 벤치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후 3시를, 민수가 나오는 시간을. 이상했습니다. 원수인데, 미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였습니다. 태호는 작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비에 젖어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놔둬.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민수 위에 씌워줬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태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발음이 뭉개졌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요양보호사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수가 태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산. 요양보호사가 태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태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늦으면 민수 옆을 지켰습니다. 추운 날에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빠지면 꺼내줬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떤 분이세요? 매일 오시는데.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태호는 환갑이 됐고 민수는 65이 됐습니다. 둘은 여전히 매일 만났습니다. 오후 3시, 공원 벤치. 변한 건 없었습니다. 태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에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녁까지 벤치에 앉다가 민수가 들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자신이 복수를 잊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민수를 볼 때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0억을 빼앗기고 3년을 감옥에서 썩고 가족을 잃은 원한인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용서한 건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0년
민수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받는지 말이 예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 회복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태호 아닌가?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피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태호야. 태호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0대 노인의 흐느낌은 처절했습니다. 미안해.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달려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태호는 매일 왔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래. 어제 비 많이 왔더라. 응.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 계절 얘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매일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매일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걸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왜 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또 날씨 얘기만 했습니다. 2035년 가을, 30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85이 됐습니다. 민수는 90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태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박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가보시겠어요? 30년간 한 번도 안 들어오셨는데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요양원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원 벤치에서만 만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선을 긋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들어갈게요. 병실은 작았습니다. 창가에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태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태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왔어.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왔었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매일. 민수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왜 그랬어?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갔을까? 왜 매일 갔을까? 원수 옆에.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고통받는 걸 보려고.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쌍하다고. 복수할 자격도 없이 망가진 내가.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 처음엔 그랬어. 그리고 모르겠어. 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수 같은 건 잊어버렸어. 그냥 매일 왔어. 습관처럼. 아니, 습관이 아니라 말을 멈췄습니다. 아, 민수가 불렀습니다. 야, 태호야. 태호가 민수를 봤습니다.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근데 못했어. 무서워서.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욕심이었어. 다 갖고 싶었어. 상장되면 내 지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겁이 났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수진이랑 은서는 어떻게 됐을지 매일 생각했어. 알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내 눈 보면 알아. 30년간 봤으니까.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마른 손, 힘없는 손가락, 한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누고 배신의 서류에 서명했던 그 손. 나도 미안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미안해. 3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서 민수가 태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태호야. 응. 고마워. 매일 와줘서 고마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몇 명, 장례업체 사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코로나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는 젊었습니다. 아마 5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아직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 태호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장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세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아, 네. 제일 오래된 친구. 장례가 끝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그 벤치에 갔습니다. 혼자서 오후 3시 같은 자리,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정태호 씨 맞으세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박민정이에요. 박민수의 딸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표지. 아버지가 매일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20년치가 있었어요. 태호는 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당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정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태호가 노트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35년 10월 15일. 오늘도 태호가 왔다. 30년째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 그때 그 법정에서 나는 내 친구를 배신했다. 10년 지기 친구를,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을. 왜 그랬을까? 수천 번 생각해도 모르겠다. 욕심이었나? 두려움이었나? 아니면 그냥 내가 나쁜 놈이었나? 태호는 매일 온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 같은 인간 옆에. 처음엔 복수하러 온 줄 알았다. 내가 망가지는 꼴을 보려고. 그래서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왔다. 그가 우산을 씌워줬다. 그때 알았다. 그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것이 용서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은 내가 배신한 그 친구라는 것을. 태호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찾아갈게. 태호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를 잘 몰라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 따라 외국 갔거든요. 태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네,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 아주 좋은 사람.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나쁜 짓을 했다면서요. 그래, 나쁜 짓을 했지. 그런데 왜 매일 오셨어요? 태호는 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라. 진짜 몰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뭐요? 미워하는 것도 지치더라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원수라도 옆에 있는 게 나았어. 이상하지? 민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민정이 떠났습니다. 태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태호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용서였어. 태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걸렸지만 벤치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